안녕하십니까. 변동성 장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 대응하기 참 힘드시죠? 불안한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닷새 연속 하락으로 장에 마쳐졌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5포인트 내린 1729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약과권입니다. 464선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주식 고수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시장 흐름 짚어봐야겠죠. 자, 오늘은 솔로몬TV에서 김호영 연구원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 지수가 장중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1720선대로 내려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사흘 연속 줄었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보고 갈게요. 예, 오늘 굉장히 대응하기 힘들었던 장세였고, 예. 더군다나 이제 미국 증시 계속 악화되면서 그동안 잘 버텨왔던 코스피 지수가 따라서 이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계속되는 경제지표 악화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코스피 지수는 고점권에서 꿋꿋하게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스피가 미국 증시보다는 좀 강한 체력을 좀 보여줬었는데, 연속적으로 충격을 맞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글로벌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봤을 때 이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미국 증시 계속적으로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이 소비 심리가 구매력이 약해져서 소비 심리가 약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약해지고 또 주택 관련 지표, 주택 판매 지표까지도 악화가 되고 이것이 악화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기업들은 이제 신규 채용 자체를 미루면서 이 고용 자체가 다시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더블 딥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다 보니까 그만큼 증시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면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뚜렷한 호재 없이 지금 상황을 완전하게 반전시킬 만한 호재 없이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에 이제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물량 정리를 좀 해둬야 리스크 관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제 매도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 지표 악화 자체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더블 딥 우려를 지금 낳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지금 국내 증시에서 국내 증시는 뚜렷한 악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증시의 체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급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죠. 이 외국인들이 얼마 전에 이제 물량 정리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이제 매수를 며칠 동안 또 이어오다가 이제 또 다시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제 또 기관 쪽에서 수급을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을 떠받치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모습을 또 보였고요.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더블 딥 우려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했던 이유가 글로벌 경기 악화라는 이런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재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매수로 돌아서고 연속적으로 한 5거래일간 매수를 들어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고점권에서 코스피가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에 나갔어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매도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를 거래소 시장 차트를 이렇게 함께 보시면은 얼마 전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생긴 저점 부근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 전 급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점 부근이 생겼었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다시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 최근에 생겼던 저점들을 이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볼 때 이러한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이 추세가 마지막 지지선이었다고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유는 이 60일선과 맞물려 있는 지점이에요. 이 60일선은 그 의미로 볼 때 수급선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60일선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수급적으로 시장이 좀 무너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지지선과 60일선을 같이 동반 이탈했기 때문에 시장 오늘 상당히 악화되면서 좀 끝이 났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예, 주식시장에서 종목별로 시세 연속성이 굉장히 크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오르는가 싶더니 다음 날은 약세로 돌아서고요. 또 장중에도 변화가 극심해서 이제 심적으로는 굉장히 투자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에 눈여겨봐야 하는 건지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장이 형성이 됐었는데 보통 이제 상승장일 때는 주도 업종이 나타납니다. 상승장에서는 주도 업종이 나타나면서 이제 지수를 견인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상반기 지수가 상승할 때 주도 업종은 IT주와 자동차 업종이었죠. 이 IT와 자동차 업종이 이제 주도 업종으로 이제 지수를 많이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과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뚜렷한 주도 업종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주도 업종 없이 시장이 이제 산발적으로 시세를 보이는 개별 테마주 위주로 테마 장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때가 바로 하락장인데 최근이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이 이유는 대형주에서 이제 대형주에 몰렸던 투자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산발적으로 급등 시세를 보이는 이런 그 테마주들의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붙으면서 시세가 나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매매 전략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대형주에 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저점을 찾아가면서 매수 타점을 저점으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하고 저점에서 반등 구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주도 테마주, 최근 같은 장세에서는 산발적으로 시세가 일어나는 주도 테마주를 잘 선별하셔서 이 주도주를 잘 잡으셔가지고 단기적인 수익 매매로 리스크를 줄여가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이오주, 하반기에는 바이오주를 좀 눈여겨보시고 또 최근에 이제 한창 이슈가 됐었던 그 차세대, 그 제사 이동통신사죠. KMI 컨소시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급등 시세를 좀 보이면서 일종의 테마를 좀 형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준 그런 모습이었죠. 하락하는 데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종목들을 좀 수익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금일 이제 줄기세포에 관해서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심각한 악재가 나오면서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이제 향후 움직임을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줄기세포주가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마 장세가 형성이 돼 있는데 대장이었던 테마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주변 전혀 상관이 없는 테마들도 같이 무너지면서 투매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수급 주체별로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좀 투매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또 보였는데요. 이럴 때 이제 테마주들이 위험한 것이 이제 이렇게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단기적인 그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단기적인 수익 매매로 가져가시면 수익을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바이오주와 이 KMI 컨소시엄주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로 보셔야 되는데 또 다르게 이제 볼만한 이슈가 될 만한 테마로는 상반기에 이제 주도 업종이었던 IT주와 자동차주, 여기에 대표 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스마트폰 열풍이 계속해서 불 것이고, 또 아이폰 4가 본격적으로 이제 예약 판매에 들어간 상황에서 갤럭시 S와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다고 봤을 때, 하반기엔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삼성 그 갤럭시 S에 대한 이 납품 수혜주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현대차의 신차 출시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하반기에 눈여겨볼 만한 이런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전략 잡아봤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함께 적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영 연구원님께서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화학 업종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 오늘도 역시 화학 업종에 같은 화학 업종군에 있는 웅진케미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웅진케미칼은 최근 국내 100대 지점 종목 컨센서스 통계에서 최다 추천 종목에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가가 0.4% 정도 상승 마감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웅진케미칼이요. 예, 웅진케미칼 1972년에 이제 제일합섬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된 웅진코웨이의 자회사인데요. 이 필터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화학회사입니다. 원래 주 업종은 섬유 쪽이지만 최근에 굉장히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특히 폴리에스티 원료 사업과 이 직무 사업을 연계하는 이런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 섬유라고 불리우는 차세대 이런 굉장히 신성장 동력군으로 육성을 하는 건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용도가 다양한 이런 탄소 섬유인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비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수기 필터뿐만 아니라 차세대 신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특히 역삼투 분리막이라는 이런 물은 통과할 수 있지만은 이제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이런 그런 필터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료가 되는 그런 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상업화를 하는데 국내 최초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정수기 분야에서는 가장 선두 기업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필터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 신소재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활용도가 이 바닷물을 음용수나 공업용수로 바꿔주는 해수 담수화 사업이나 또 전자부품 세척용 초순수를 제조하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 분야, 물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도 굉장히 넓혀갈 수 있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의료 제약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순수까지도 제조를 하면서 향후에는 바이오 테마에까지도 어떻게 보면 섞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들을 좀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신소재를 최근에 생산 중인데, 고휘도 LCD 광확산판과 압출인강 프림 시트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광고에도 몇 번 나왔지만 이렇게 앞으로 휘는 LCD, LED 판이 나오면서 휘는 시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사용되는 이런 LCD 판넬 자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TV 분야에서 이제 먼저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쪽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에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환경 에너지 신소재 분야 쪽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향후에 신성장 동력으로 광학 소재 그리고 메타 아라미드, 이것이 바로 슈퍼섬유라고 하는 건데, 이 슈퍼섬유가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 판막이라든지 장기를 만들 때, 인공장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러한 섬유인데, 이런 쪽에까지 발을 넓히면서 굉장히 앞으로 신성장 동력 자체를 굉장히 크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성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웅진케미칼은 국내에서 화학 섬유업체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다고 하죠. 기존 재무 상태와 비교해서 현재 재무 구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겠지만은 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굉장히 실적이 지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필터 부분 매출은 전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은 이 주력 업종이었던 섬유 분야 쪽에서 이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좀 매출의 외형 자체가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07년부터 8년까지 7,300억 수준이었던 매출액 자체가 7,800억대로 이렇게 증가를 좀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좀 소폭 감소를 했지만 올해 다시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지급 수수료 증가 및 판관비 부담 이것들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영업 외적으로 인해서 그 영업 비용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자체는 조금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차입금 규모 감소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당장 지금 발표됐었던 지난 그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였다라는 점이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4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에 4,300억에 달하는 올해 상반기에 4,300억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지난해에 달성했었던 8,000억의 매출 자체, 연 매출은 좀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영업 순이익 자체가 211억 자체로 그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를 한 모습인데 단기 순이익 자체가 상반기만 해서 지난해만큼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자체의 재무 구조, 그 실적 자체로 봤을 땐 실적 모멘텀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최근에 웅진그룹 자체에서 이 M&A와 또 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현금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웅진케미칼을 제외한 자회사들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지금 240억 이상의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를 했다라는 최근에 뉴스가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현금 유동성에서도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웅진케미칼 2007년 이후에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을까요?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 이 가장 그 성장 전망에서 가장 뚜렷하게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신성장 동력군을 잘 찾았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이 지난해 안 좋았지만 올해는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주력 업종이었던 섬유 업종에서 그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되면서 다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주가에 크게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또 제품 믹스를 통해서 차별화를 좀 두고 있고 마진이 작은 의료 쪽의 섬유보다는 이 공업용, 산업용 매출 증가를 통해서 수익성을 굉장히 극대화하면서 효율적인 그런 판매 구조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이 이제 신성장 동력군으로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슈퍼섬유라고 불리는 아라미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슈퍼섬유인데요. 이 슈퍼섬유 그 공장 자체를 구미 쪽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이 450톤 정도에 달하는 그런 규모의 공장을 지금 건축 중이고 2012년까지 이제 연간 생산량을 3,000톤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자체가 이 웅진케미칼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 주 성장 동력군을 슈퍼섬유에 좀 맞춘다라고 봐야겠죠. 이 슈퍼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공업용, 산업용뿐만 아니라 차량용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사용하는 그 인공 판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장기를 만들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바이오 테마에도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탄력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그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종목치고는 굉장히 저가인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방향성과 탄력성 자체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 슈퍼섬유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한 그 성장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그 사실 자체를 반증하듯이 최근에 웅진 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웅진코웨이인데 웅진코웨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 매집을 통해서 웅진케미칼에 대한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성장 모멘텀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반증해주는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신뢰도를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자, 이번에는 웅진케미칼의 기술적인 분석을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데요. 일단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때문에 주가는 1250원, 굉장히 싼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래손의 종목이고요.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현재 주가 수준, 그리고 사본다면 얼마 정도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목표가, 손절가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최근에 이 화학 업종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웅진케미칼도 거기에 편승해서 최근에 주가의 급등 흐름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25일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5일 날 이제 첫 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어제였죠.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보이다가 주가가 조정권에 있었는데 조정권에 있다가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최근의 흐름만 살펴본다면 그 쌍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저점이 더 높은 쌍바닥입니다. 이런 경우가 쌍바닥 패턴에서는 가장 주가가 상승 그 흐름이, 상승 패턴이 나올 만한 그 신뢰도가 가장 높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동반해서 수급까지도 들어와 줬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별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있다면은 최근에 상승 그리고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생긴 이 하락 추세 때 오늘 정확히 거기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주가가 좀 밀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밀려버린다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기금 종목이라고 보일 정도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금 뚜렷하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금일 상승과 하락으로 생긴 이 추세대에서 맞닿아서 밀렸는데 이 밀린 상황 1250원입니다. 지금 이 가격권, 제가 매수가로 설정하는 가격은 1250원에서부터 1270원까지 이제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겠고, 저점 매수보다는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가격권으로 봤을 땐 1280원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물량을 매집하셔도 별 무리가 없는 구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200원 정도를 설정했는데 사실상 이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어느 정도 좀 주가는 위험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전 저점이 아직 남아있다고 봤을 때 손절가는 1200원 정도로 설정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그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1400원으로 두시는데, 이건 단기적인 목표가고요. 그 손절가는 1200원 꼭 준수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손절가 12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새로운 저점을 찾으러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4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시고 중기적으로 1400원을 돌파한다면 향후 전 고점이었던 1,500원 부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1,500원 설정하시고 1,500원 도달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1,500원 도달한다면 일부 수익 정리하신 다음에 향후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고세 투자 기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웅진케미칼에 대한 자세한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세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김호영 연구원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제철부터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지가 한 27거래일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지난 3일이었죠. 11만 6천원 선까지 오르면서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에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는 약간 밑쪽으로 방향을 튼 감이 있는데요. 조금은 아쉽거든요. 높은 가격 때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현대제철 접근했었던 성격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목표가 15만 원까지는 일단은 홀딩을 할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이유, 3분기가 실적이 좀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겨울철은 철강 업종의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아도 4분기에 오히려 3분기가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조현상으로 4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 하반기가 아니면 내년 1분기에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전략이고요. 지금 사실상 수익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량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또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에 급락했었던 날이 있었죠. 급락했었던 날 시장에 악재가 하나 돌았습니다. 그 악재가 세계 2위, 3위를 하고 있는 철광석 생산업체가 서로 합병을 하면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에서 그 철강주들이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포스코보다도 현대제철이 가장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하락을 했을 때 그 당일날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현대제철은 아랫방향에 지지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세선이 이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보다는 지금 시장의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면서 아직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얼마 전 나왔던 그 악재는 단기적인 악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볼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속 지속 보유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고로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나설 것이다. 노무라 증권이 오늘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매수 투자 의견을 이렇게 말했고요. 목표가를 12만 5천 원 설정을 하셨는데 김호영 연구원님께서는 일단 장기 종목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15만 원 선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차바이오엠 보겠습니다. 좀 전에 시황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줄기세포주들이 오늘 투매가 나왔습니다. 차바이오엠 오늘 하한가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미국의 줄기세포 지원 중단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줄기세포주들 가지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강세 테마를 보였던 바이오주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물량 매집을 해가면서 이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했었는데요. 예. 얼마 전 이제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13,000원이었습니다. 이 13,000원을 돌파해주는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 물량은 일단은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이 나머지 일부 물량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하한가를 갔으니까. 뜻하지 않은 악재가 출현했기 때문에 이제 하한가를 갔는데 미국 나이트라이트 기동연합이라는 이런 단체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죠. 배아줄기 세포는 그러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이 배아줄기 세포는 지금 배아줄기 세포 연구 자체가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연구 지원 자금을 정부에서 주는 지원 자금을 좀 중단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금 시세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 자체는 시장에 이틀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돌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부터 이제 외인가 기관에 쌍끌이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고점 인식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악재는 단기적인 악재이고 불확실성을 가진 악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최종 판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의 악재이고 만약에 이 최종 판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또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고 종목들이 바로 이 바이오 테마인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 내일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고점권에서 매수하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물량 소진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기본 물량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차바이오엠 같은 경우에 내일 급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손절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 내일 급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저점에서 물량을 더 늘리고 단가를 더 낮추는 그런 전략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그런 지금은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하한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이 이탈한 상황이고요.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까지 터지면서 지금 밑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단 하한가로 빠졌기 때문에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임하시면서 내일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줄기세포주들의 관련주들 차바이오엠 이외에 산성 PNC라든지 FCB12 같은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어느 종목이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차바이오엠 같은 경우가 배아줄기세포의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 판결 자체가 배아줄기세포에 국한되어 있는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바이오엠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성체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재대열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안정권을 유지해 줄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같이 줄기세포 테마와 움직였었던 종목이 젠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제약 쪽으로 빠져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시원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이 있습니다. 자화전자 있는데요. 일단 수익은 한 2% 정도 나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매수한 이후로 목표가를 7,000원 설정했는데 아쉽게도 7,000원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10원 모자랐네요. 예, 6,99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수익 실현 자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물량도 수익 실현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기본 물량 그대로 갖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최근에 시장 악화로 인해서 박스권 안으로 지금 다시 주가가 회귀한 모습인데요. 아직 수급적으로 무너지지가 않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또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가 된다고 봤을 때 자화전자가 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 때만 깨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한데, 제가 손절가로 드렸던 가격 자체를 잘 지켜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화전자 손절가 6,200원 말씀을 하셨었죠. 목표가 10원 정도 모자라서 일단은 홀딩하고 계시다. 충분히 목표가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쪽에서 선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도 업종이 없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 주도 테마주들, 산발적으로 시세가 일어나는 테마주들을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3일 전에 최근에 이제 한창 시장에서 이슈화가 됐었던 그 KMI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그 관련 기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시모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3일 전 제가 매수한 날, 매수 당일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고, 또 목표가도 좀 높게 설정을 하면서 일단 지속적으로 가져갔는데, 오늘 시장 자체에서 이 줄기세포 테마가 무너지면서 여타 다른 상관없는 테마주들까지 다 무너지는 그런 시세를 좀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KMI 컨소시엄 관련주들도 그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매수한 가격은 8,900원이었습니다. 8,900원 선에서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손절가를 8,500원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 5일선 이탈하는 시점이 원래는 손절가지만은 그 시모텍 같은 경우엔 이 KMI 컨소시엄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굉장히 급등락을 하는 그런 시세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굉장히 넓게 잡으면서 한 8,500원 선까지는 버텨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 사실상 오늘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굉장히 급락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급락 자체가 시장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한 투매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던 거였고, 또 그만큼 어저께 이제 거래가 좀 더 터진 상황이고, 오늘 같은 상황에는 거래가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후반부에만 이제 투매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손실률이 좀 확대가 됐지만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지금 단가 자체를 좀 낮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MI 컨소시엄 자체가 제사 이동통신사 설립에 관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그 수익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다 줄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사실상 봤을 때 굉장히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구간 자체가 매집 구간으로, 대세 상승 구간의 초입 구간으로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으로 나가면서, 일단은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새로운 손절가를 다시 한번 수립을 해야겠지만은 내일 급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좀 늘리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대로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500원 들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김호영 연구원님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대제철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보유하고 계신 기간이 한 27거래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15만 원 제시를 하셨고요. 현재는 한 6%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계신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차바이오 N이
시장인데요. 오늘 하한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목표가를 13,000원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장중에 나왔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는 차익 실현하셨고 일부는 지금도 들고 가고 계신 중이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화전자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6,390원입니다. 목표가 7,000원 주셨고요. 손절가 6,200원 말씀하셨네요. 수익은 2% 정도 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이 있습니다. 시모텍입니다. 엊그저께 상한가 정도 올라갔을 때 매입을 하셨는데 어제 오늘 좀 많이 주가가 내려있죠. 수익은 한 9% 정도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10,000원 그대로 들고 가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김호영 연구원님은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들고 계신 종목들의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머무두셨다가 또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걸려온 전화부터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저희가 오늘 상담해드릴까요? 예, 전 삼성 SDI를 꼭 사고 싶었어요. 예. 매수 타이밍만 찾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심하게 투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 놀래가지고 손도 못 대고 그냥 있었는데요. 삼성 SDI 꼭 사고 싶은데 매수가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님, 삼성 SDI를 왜 그렇게 꼭 사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삼성 SDI는 장래와 미래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 2차 전지가 그렇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일단 예. 미래 성장성을 내다봤을 때 무엇보다도 IT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 오늘 4% 거의 5% 가까이 빠지면서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지는 것 아닌가 하고 쉽게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예. 네,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호영 연구원님. IT 업종 지수는 올랐는데 삼성 SDI는 오늘 빠졌어요. 왜 예. 그랬을까요? 지금 매수를 안 하셨으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매수는 좀 후반에 좀 더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IT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그나마 강세를 보인 업종이 IT 업종이었는데 삼성 SDI는 좀 거꾸로 갔었죠. 거꾸로 갔었던 이유를 기술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면은 지금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쌍봉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쌍봉을 형성하면서 지금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고점 쌍봉을 형성하면서 떨어질 경우에는 주가를 전에 이제 상승했었던 그 바닥권까지는 주가가 밀릴 것을 예상하고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저점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16만 원권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이 상승 추세대를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탄력이 부족해서 이제 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미끄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16만 원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이 삼성 SDI는 IT 업종 대표주이기도 하지만은 또 대형주잖아요. 이 대형주는 장대 양봉이 형성됐을 때 따라서 매수하셔도 관계가 없고 또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 삼성 SDI 2차 전지 그 2차 전지 가격 자체가 지금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나왔는데 이 가격 하락 우려 자체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연하게 그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된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악재로 보실 건 없겠고요. 또 스마트폰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반기 AMOLED의 그 수요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좀
그 주가 자체는 오히려 더 성장할 그런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16만 원까지 내려오시기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좀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좀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시장이 안정권에 들 때까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 SDI에 대한 진단 받아봤습니다. 자,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지주회사 한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9325님께서 보내셨고요. 52,000원에 70% 갖고 계십니다. 연초에 매수를 했거든요. 언제쯤 매수 단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꼭 진단해 주세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예. 한화 연초 최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 이후에 최근에 이제 지주사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지주사 주가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에 편승해서 이제 한화가 지주사 상승 종목 중에서도 거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3일간 좀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추세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추세 자체가 지금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금일 추세에서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지주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에서 한화 자체도 이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부각이 된다고 본다면은 지금의 추세 자체를 살려가시면서 지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권이시지만은 보유하시면서 앞으로 신고점 다시 기대를 해봐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예. 자, 하나 봤고요. 이번에는 IM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2034님께서 보내셨고요. 11,000원에 사셨어요. 55% 정도를 들고 계십니다. 자, 오늘장 8,240원에서 거래가 맞춰졌으니까 손실폭이 꽤 큽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이 3D 블루레이 관련주인 테마주 성격을 좀 갖고 있는 IM인데요. 예.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3D TV에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3D TV 자체가 그 기대만큼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3D TV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었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블루레이 그 플레이어 자체가 3D TV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말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인데, 주가 자체를 봤을 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 인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주가는 바닥권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쌍바닥 패턴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바닥 패턴을 이루고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오늘 형성된 저점, 이 오른쪽 저점이 더 높은 쌍바닥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신뢰도를 더 갖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하락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 자체를 이제 돌파하는 순간,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순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그 물량을 늘리시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급 모멘텀입니다. 거래량이 오늘 85,000주예요. 지금 8,200원짜리 종목이 85,000주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수급 모멘텀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모멘텀이 떨어지는 종목에서는 일단은 그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유 전략을 계속해서 드리는 건데,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되 이 저점 부근인 8,0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비록 손실이 크시지만 8,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좀 전량 매도를 통해서 종목 교체를 해주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신 PJ 들어와 있습니다. 주의 종목이라고 찍혀 있네요. 1,87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는데요. 289 하나님께서는 예신 PJ를 2,900원에 20%를 갖고 계십니다. 대응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예, 예신 PJ 지금 손실률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셨는데, 예. 예신 PJ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 경쟁 구도로 인해서 예전에 한번 급등을 했었고, 지금은 이 급등 이후에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종목에 대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예. 일단은 최근은 하락하고 있고, 얼마 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얼마 전부터 한 5월 달부터 이제 수급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붙으면서 이 예신 PJ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손을 좀 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비이상적인 이런 시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새 주포가 있는 작전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부부간의 지분 경쟁이 일어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분 경쟁이 붙으면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지분을 확보하려는 영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M&A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이 지분 경쟁이 붙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S&PJ도 이 지분 경쟁 구도를 재료로 해서 굉장히 이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불이 붙으면서 이제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월 28일에 4,800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포트 비중이 20% 정도시니까 손실률이 꽤 크실 겁니다. 지금 S&PJ를 간단하게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시세가 한번 크게 급등을 한 이후에 완전히 시세는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이제 완전하게 역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역배열로 돌아선 이후에 이 흐름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산이 형성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차트상으로 볼 때 큰 급등 시세가 나오면 여기서 큰 산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 정도의 차트를 봤을 때 이 산 자체가 차트상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6개월 정도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반드시 그 하락 패턴에서 상승을 한번 더 줍니다. 이른바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런 용어들을 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설거지를 한다고 그러죠. 작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주가 플레이 이후에 자신들의 물량이 소량 남아있을 경우에 그 남은 물량마저 시장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 플레이를 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 지금 S&PJ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그런 시세가 좀 나왔고 여기선 시세가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앞으로 하락폭을 좀 더 키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손절을 통해서 종목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떠한 특정 세력에 의한 이런 시세 변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S&PJ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절을 철저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되겠고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짧게 보시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트 비중은 20%는 너무 많습니다. 한 10% 정도로 안정권에서 좀 매매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매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순 해결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하셨는데요. 오늘 다 못해드렸던 종목은 내일 투자클럽 시간 그리고 대박클럽 시간을 활용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보영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과 함께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